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늑대에서부터 진화가 됐다라는 거는 보통 대부분들이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느 늑대에서부터 나타났는지도 결론이 났어요. 사람과 강아지의 유골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적어도 우리는 12,000년도 전에 안녕하세요. 황수 채널의 황태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수의사, 책일수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책을 쓴 수의사예요. 정말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하지만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두꺼워요. 420페이지 정도 돼요. 진짜 재밌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좀 한 파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The Domestic Dog: Its Evolution, Behavior and Interactions with People 이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뭐 개의 진화와 행동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하려는 파트는 Origins of the Dog, Genetic Insights into Dog Domestication 이라고 해서 유전적 관점에서 본 개의 가축화라는 파트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늑대에서부터 진화가 됐다라는 거는 보통 대부분들이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느 늑대에서부터 나타났는지도 결론이 났어요. 회색 늑대라고 하는.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진화를 했길래.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개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뭐 한 1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 거죠. 한참 우리의 선조들이 막 등굴에서 자고 사냥하러 다니고 막 이럴 때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고 화석이나 유골이라든가 이런 형태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33,000년 전에 강아지화되고 있는 오래된 늑대의 유골이라고 해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는 아닌 거예요. 늑대에서 강아지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생성을 버린 개가 된 거는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12,000년도 전에 사람과 강아지의 유골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적어도 우리는 12,000년도 전에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인간은 강아지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가 가축화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 가축화설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인간주도 가축화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발적 가축화설은 온순한 성격의 늑대가 인간 주변에 맴돌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자연적으로 그런 늑대들이 더 살아남게 됐다라는 설이고요. 인간주도 가축화설은 인간이 새끼 늑대를 직접적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유용한 그런 형질로 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알파 위대한 여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 기원을 따라가요. 거기서는 이제 2만 년 전에 사람이 다친 늑대를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면서 서로 이제 교감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강아지의 시초였다라는 이런 스토리인데 뭐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엄청난 자연 경관과 늑대를 정말 키운 최초의 인간이라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5단계에 걸쳐서 선택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개는 늑대, 그 중에서도 회색 늑대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전해오는 과정에서 인간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적어도 12,00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가 들어서면서 품종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품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불독은 불독끼리, 푸들은 푸들끼리, 이렇게 말티즈는 말티즈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서 400종 정도에 달하는 다양한 품종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늑대를 반려견처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길들이기, 그러니까 테이밍이랑 가축화되는 것, 도메스티케이션은 좀 개념이 달라요. 테이밍이라는 거 그냥 그 개체만 길들이는 걸 테이밍이라고 해요. 가끔 보다 보면 사자랑 같이 막 이렇게 고양이처럼 놀고 막 사자가 막 그렁대고 막 배 긁어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테이밍인 거예요. 그 아이만 길들인 거죠. 강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그거는 가축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품종을 가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50년대 이름부터 러시아 사람이에요. 드미트리 많이 나오죠. 드미트리 멜라예프라는 생물학자가 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의 목표는 여우를 가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였고, 여우 중에서도, 근데 이제 뭐 그냥 야생 여우는 아니고 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둬놓고 사육을 하던 여우들 중에서 막 엄청 공격적이고 도망가고 이런 여우들 말고 나한테 좀 가까이 오고 내가 가까이 가도 딱히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여우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서 또 순환해, 그 중에서 또 순환해,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를 특정 세대를 지나면서 가축화를 한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가축화된 여우들이 성향만 가축화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강아지와 굉장히 유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귀가 처지고 주둥이가 짧아지고 꼬리도 짧아지면서 좀 말려 올라가게 되고 얼룩무늬 패턴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여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직도 그 품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되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여우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회색 늑대가 강아지로 변화하기까지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인간의 사회적인 훈련을 동반하면서 우리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축으로서 약 1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하고 사나운 늑대가 어떻게 귀여운 댕댕이가 강아지가 되었으며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한 동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어떠셨나요? 책이 되게 내용이 방대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 그 외에도 되게 또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번 영상이 좋은 반응을 보신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수 채널에서는 강아지의 질병이나 이슈들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